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는요, 절골을 해서 얻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어떤 병원에서는 매부리를 깎고 나서 무조건 실리콘을 넣어야 된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실리콘을 절대 넣으면 안 되죠. 네, 매부리 코라는 것은 이제 코의 뼈나 연골이 가운데 부위가 콧등의 가운데 부위에 이렇게 많이 자라서 튀어나온 그런 것이 이제 매부리가 되겠는데요. 매부리는 뭐 뼈와 연골을 좀 다듬어서 매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형 교과서에 보면 매부리 뼈를 잘라내게 되면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이 구멍을 좁혀주기 위해서 절골을 해서 안으로 모아줘야 된다, 뼈를.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매부리가 굉장히 큰, 코가 큰 서양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 사람들은 코가 작고 매부리도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뚫릴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그렇게 뚫리게 수술을 하면 안 되고, 되도록 구멍을 뚫리지 않게 수술을 해야지. 매부리를 잘라낸 그 뼈 부위에 구멍이 크게 만들어졌을 때 이 구멍을 절골로서 닫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해부실습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매부리 제거 후에 여기가 움푹 파이거나 푸르스름해 보이고, 푸르스름해 보이는 이유는 피부하고 점막이 이제 들러붙어서 점막에 있는 혈관이 비쳐 보여서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뚫린 다음에는 아무리 절골을 하고 뭐 하더라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변형을 오픈 루프 디포미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뚫린 지붕 변형,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이제 생기게 되면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뚫린 지붕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부리를 제거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뚫리지 않는 정도까지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은 코끝을 더 높이든지 미간을 더 높이든지 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간 코끝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내려서 미간과 코끝에 맞춘다,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튀어나온 만큼을 다 잘라내는 형태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멍이 뚫리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한 번에 그 망치로 이렇게 그 잘라내는 게 아니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갈아서 낮추는 형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갈고 보고, 또 조금 더 갈고 보고, 그 다음에 거의 구멍 뚫리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만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멍이 뚫리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뼈를 갈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그 연골이 사실 중첩되어 있거든요. 뼈를 갈아내고 나면 연골이 중첩된 상태의 연골이 보이게 되는데, 그 연골이 보일 때까지만 사실은 이제 뼈를 없애는 것이고, 만약 그 밑에 있는 연골까지 다 날려버리면 완전히 구멍이 뚫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 안과 밖이 통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깥에도 변형이 생기지, 바깥에서 봐서도 변형이 이제 보이지만 뭐 다른 문제들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콧물이 그 콧등으로 이렇게 그 점막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콧등에 쌓여서 뭔가 낭종을 형성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제가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 한번 본 적이 있었고, 자꾸 이렇게 부었다 내렸다 하는 것이 그 분비물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망치로 뼈를 잘라내는 형태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듬어서 낮추는 형태로 수술을 하고 딱 안전한 만큼만 제거를 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절골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은 이제 코뼈가 크니까 절골을 해도 뭐 절골을 한 효과가 좀 더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부리는 있지만 코뼈는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절골을 해서 얻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절골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매부리를 깎고 나면 콧등이 너무 평평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깎아야 되는 양이 많지가 않아서 충분히 깎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평평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끝 수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비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이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절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골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절골을 해서 그 오픈루프 변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절골을 해서 뭐 많이 콧대가 좁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콧대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부리가 크면 좀 힘들죠. 왜냐면 이제 깎을 만큼 다 깎았어요. 이제 조금 더 깎으면 이제 구멍이 뚫리니까 이제 못 깎는 정도까지 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매부리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코끝을 또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끝을 많이 올렸을 때 또 이제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코끝과 콧등을 연결되는 부위에 또 연골 이식도 해야 되고 조금 더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매부리가 클수록 수술은 좀 더 어려워진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매부리가 있는 분들이 피부가 얇은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근데 피부가 얇은 분들은 굉장히 매끈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뭐 울퉁불퉁한 부분,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것들이 시간 지나고 붓이 빠지면서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피부 얇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피부가 좀 짜부라 그래요. 또 이제 수축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피부가 밀착되면서 뼈와 연골이 밀착이 되면서 더 드러나 보이는 여러 가지 그 울퉁불퉁한 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 얇은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고 매끈하게 수술을 처음부터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이제 매부리 코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매부리가 큰데 그 코가 휘어진 것이 같이 동반된 경우, 그러면 이제 코가 휜 것도 맞추면서 매부리도 깎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도 좀 같이 또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국한된 경우인 것 같기도 한데, 매부리는 있는데 미간은 또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간만 조금 올려줘야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실리콘을 쓰지 않고 이제 자가 측두근막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조금 올려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매부리는 깎지만 코끝이나 미간은 또 같이 올려줘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매끈하게 만들기가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그 매부리를 깎고 나서 무조건 실리콘을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병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매끈하게 깎으면 그 실리콘으로 굳이 그걸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이 뭐 잘 깎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리콘을 넣었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매부리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는 코가 큰 게 컴플렉스인데, 뭐 매부리를 좀 깎았는데 그 위에 또 실리콘을 넣었어. 그러면은 코가 너무 커지고 너무 길어지거든요. 너무 세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코가 큰 매부리의 경우에는 실리콘을 절대 넣으면 안 되죠. 최대한 매끈하게 깎아서 보형물 없이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죠.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지 뭐 다 흔한 경우라서, 네, 그거에 맞춰서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절골이 이제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긴 한데, 뭐 어떤 경우는 또 절골이 필요한 경우도 당연히 또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코가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콧뼈가 많이 크고 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절골을 해야 된다고 또 얘기 드리거든요. 저희 병원은 이제 뭐 절골도 그냥 비계방으로 콧구멍 안에 기구를 넣어서 이쪽으로 절개를 하고, 이쪽으로 절골을 하고, 이쪽으로 절골을 하고, 이렇게 하고, 바깥쪽에 이제 절골을 만들 때는 여기 콧볼 옆에 약 2mm 정도 살짝 기구 들어가는 그 작은 절개만 하거든요. 그거는 수술 직후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절개를 해서 거기에 기구를 넣어서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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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서 이 그 선을 따라서 얼굴뼈와 콧뼈의 경계선을 따라서 골절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좁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절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술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콧구멍 안으로 이렇게 뼈를 깎는 기구를 넣어서 망치를 쳐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코 안에서 엄청나게 그 출혈이 많거든요. 코 안에 점막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 안으로 통해서 이렇게 그 뼈를 깎는 기구를 넣어서 망치로 떼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톡톡톡톡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피가 훨씬 덜 나거든요. 깔끔하게 수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그 얼굴과 콧뼈의 경계를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수술이 가능하고 피가 좀 덜 나고, 피가 덜 난다는 거는
멍이나 부기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은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 예전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제 콧구멍 안으로 기구를 넣어서 처음에는 약간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이제 이유는 이 뼈를 조금 아래쪽 콧뼈는 좀 남겨놔야지 그 코막힘이 발생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과서에서는. 근데 그 간혹 보면은 초보자들을 위한 이제 강의를 간혹 이렇게 들어보면 학교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분들하고 얘기를 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코막힘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사실. 이걸 남겨놓든지 안 남겨놓든지 코막힘하고는 관련이 없고, 왜냐면 코는 이 안으로 숨을 쉬는데 이 조금 남아있는 거가 코막힘에 영향을 주느냐? 그건 전혀 아니다. 다만 이걸 남겨놨을 때 코뼈가 조금 덜 줄어든 느낌은 확실히 있거든요. 이 가장 넓은 부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 다 절골을 해서 안으로 모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이제 그 학술지를 찾아보면 아주 이제 콧뼈가 아주 긴 롱노즈라고 하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 아주 콧뼈가 긴 사람들은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코 숨 쉬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는 이 절골하고 숨 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 수가 있고, 굳이 이제 절골을 할 때 되도록이면 코 안으로 절골도를 넣어서 이렇게 망치로 하는 방법보다는 바깥으로 작은 절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깨끗하고 회복이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